자, MS 워드를 이용한 보고서 만들기 시리즈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참고문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문헌은 이렇게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제일 뒤쪽에다가 달아주는 거고요. 참고문헌은 페이지를 달리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장 제목하고 같은 수준으로 가운데 정렬을 해서 두꺼운 글씨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자, 이거는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몇 가지를 달아놓은 것인데, 이 학생들이 이제 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제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참고 문헌을 다는 거예요. 이 참고 문헌은 항상 이 본문에 인용된 것만 뒤쪽에다가 목록을 만들어줘야 되고, 자기가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읽어봤다, 그런 것들을 나열하면 안 되고, 이 본문을 작성할 때 인용한 것들만 잘 정리를 해서 놓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쭉 정리를 할 때도 보게 되면 어떤 일정한 규칙으로 참고 문헌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방식대로 나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일단 이 참고 문헌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확인해 보고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원칙들이 있는지 그거를 일단 먼저 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별도로 참고 문헌 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APA 스타일을 보게 되고, 그 사회학 분야에서는 이 스타일을 많이 쓰게 되니까 이걸 쓰게 되면 되고, 보통 보면은 제가 항상 이 영상에서 시리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형식은 이 보고서를 원하는 사람이나 조직,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형식을 따르는 게 1차 원칙입니다. 1차 원칙이고, 내가 따로 어떤 형식이 없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원칙을 따르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사회과학 쪽의 보고서들은 다 이 형식을 차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APA 스타일은 미국 심리학회 스타일인데, 최근까지는 이제 거의 10년 동안 6판, 6 에디션이 계속 쓰이고 있다가, 2년 전에,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얼마 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7판, 7 에디션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그 6판을 쓰던 버릇이 있어서 그거를 준수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7판으로 바뀐 이후에는 좀 더 좀 다듬어지고 변경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약간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참고 문헌의 종류를 보게 되면, 제가 일단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보고서를 많이 쓰다 보면 제일 많이 쓰는 인용 출처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더 필요한, 만약에 더 형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제가 따로 또 이제 설명을 필요하다면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요 몇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참고문을 쓸 때 APA 스타일은 미국 거기 때문에 그 영어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어 문헌을 쓸 때는 이거는 학술지나 학교마다 쓰는 방법이 다 달라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APA에 준용해서 이걸 쓰는데, 가급적이면 또 어떤 게 있냐면 MS 워드에 또 이런 인용문, 참고문헌을 관리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관련해서도 좀 연관해서 한국어를 쓸 때, 한국 문헌을 쓸 때 하는 방법까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책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성을 먼저 쓰고, 영어인 경우에는 성을 쓰고 이름을 뒤에다가 쉼표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이름이 있고 마지막 이름이 있죠. 그 미국 사람들인 경우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름이 이렇게 두 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풀네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성만 풀네임으로 쓰고 줄여서 쓰고, 마침표가 줄여 있다는 뜻인데, 그 뒤에 그러니까 미들네임하고 제일 뒤에 있는 자기 퍼스트 네임을 쓸 때는 한 칸을 띄워줍니다. 붙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책이 출판된 연도를 괄호해 놓고 다시 마침표를 찍어주고, 책 이름은 이탈리체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출판사인데, 보통 보게 되면 예전에는 출판사 이름 앞에 출판사가 있는 지역, 출판된 지역, 만약 서울이면 서울, 콜론, 땡땡 이게 있었는데, 이것도 쓰지 않는 것으로 최근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걸 한국 문헌으로 정리할 때는 똑같은데,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이탈리체가 일반적인 문서체가 아니거든. 글꼴이 아니어서 보통 보게 되면 이런 거는 큰 따옴표를 씁니다. 책 이름은 이탈리체로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큰 따옴표로 쓰거든요. 이렇게 써서 똑같은 형태로 쓰는데, 이 큰 따옴표는 또 이 원문의 이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탈릭체로 그대로 쓰는 거 이것도 뭐 저기 괜찮죠. 근데 이 이탈릭체는 우리나라 폰트들이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글꼴들이. 그래서 무조건 써라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고,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참고 문헌에서는 1번 방법을 썼다 그러면 이걸로 꾸준히 밀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을 썼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쓰면 됩니다. 저도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 쓰긴 쓰는데 요 아래에 있는 거를 한번 써보기 위해서 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 있는 거는 다 마침표입니다. 요 마침표 다 찍고 제일 뒤에 또 마침표 반드시 찍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학술지 논문도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하죠. 논문인 경우에는 자 여러 사람인 경우에요. 쭉 쓰면 되고, 제일 마지막 사람 이름 앞에 엔드 표시, 앰퍼샌드라고 하는 엔드 기호를 달아주고, 또 주의할 점은 엔드 기호 앞에 한 칸 띄고 그 앞에 반드시 쉼표를 꼭 해줘야 됩니다. 엔드 기호 앞에 요 쉼표가 있다.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되고, 다른 거는 똑같은데 논문의 제목은 따옴표 없이, 큰 따옴표 없이 그대로 적어주고, 학술지 이름을 이탈리처로 적어주는데 그 뒤에 이게 권호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볼륨 넘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에 8권 3호란 뜻인데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요 8은 요까지가 이탈리체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 논문에서, 이 논문집에서 학술지에서 몇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인데, 이 앞에 페이지 표시를 해주는 P나 PP.점 이 말은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7페이지에서부터 270페이지까지 있다 이런 말이고, URL이 있는 경우, 이 학술 문서인 경우에는 이 URL이 공식이다 그러면 뒤이어서 바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이거를 한국어로 쓴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인 경우에는 이 세 번째 저자가 3명이면 그 앞에 엔드 기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엔드. 이 엔드를 적어주기도 하고, 저처럼 빼기도 하는데 저는 빼는 거를 권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엔드 기호를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한번 정했으면은 그 문서에서는 일관되게 써주는 게 좋겠고, 나머지는 똑같죠. 요 이탈리체로 쓰는 거를 큰 따옴표로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거를 결정해 주면 되고, 이탈리체로 쓸 때는 여기 있는 8번, 여기는 8처럼 여기까지 이탈리체가 되는 겁니다. 요 뒤에 괄호부터 3은 정상적인 폰트인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용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죠.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면 갈수록 블로그에도 좋은 글들이, 뭐 논문 수준의 글들도 있고 참고할 만한 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블로그는 학술지 논문과 같은 형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인 경우에도 사람 이름이 있는데, 블로그는 이 생성 일자가 있잖아요. 일자는 영어인 경우는 이렇게 써요. 원래 영어로 쓸 때는 월이 나오고 일이 나오고 연도가 뒤에 나오는데, 참고 문헌을 정리할 때는 연도를 앞으로 뺍니다. 그렇게 해서 쉼표를 쓰는 거고, 이 형식이 중요하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2019년 3월 3일이란 뜻이죠. 점점점이 그걸 줄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말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연도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 이 블로그의 그 기사, 블로그 기사의 제목은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블로그의 이름은 이탈리체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의 주소를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한국어로 쓸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이탈리체로 쓸 건지 큰 따옴표 할 건지 그건 이제 본인이 한번 정해서 쓰면 됩니다. 마침표를 적어주는 거.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제일 뒤에가 URL인 경우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는 마침표를 써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URL로 끝나는 경우에는 절대 마침표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칙이니까 알아두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영문으로 된 위키피디아가 있고 한국의 위키백과가 있죠. 이 위키피디아를 쓰는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거하고 다르게 in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영어로 쓸 때는. 그러니까 그 기사에 제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사가 만들어진 날짜가 들어있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고 하면요. 여기 주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주소도 조금 어렵게 되어 있죠. 자, 위키피디아를 한번 가봅니다. 이렇게 어떤 기사가 있고, 내가 여기서 본 내용을 보고서에다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인용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 꼭 여기를 들어가 봐야 돼요. 왼쪽에 보면은, 여기 cite this page라는 내용이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인용을 어떻게 하느냐? 인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페이지를 인용하는 방법. 내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는 APA 스타일에서는 이 스타일이 종류가 많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해서 그 유명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 APA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써라고 하는 어떤 지침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날짜예요. 생성된 날짜. 이거를 입력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주소예요. 이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요거를 좀 어렵지만 이거를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나머지 쓰는 법이 좀 다르죠. 자, 이거는 조금 옛날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APA에서는 이제 방식이 바뀐 거고, 그 다음에 한국어인 경우에도, 자, 한국어도 있게 되면 이쪽에 이 문서 인용하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문서는 이런 식으로 인용했다고 적어주라,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은 딱 이런 식으로 적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주소가 그대로 요 주소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링크 복사해서 그대로 이제 쓰면 되는데, 날짜는 이쪽에 적혀 있죠. 자, 이거를 참고해야 됩니다. 그 문헌을 내가 확보할 때는 여기 들어와서 여기 이 문서의 날짜하고 이 문서의 URL, 인터넷 주소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유 URL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각각의 스타일에 해서 구성을 하느냐, 그것만 달라지는 거죠. 자, 다시 돌아보면은, 자, 이 경우에는, 자, 위키피디아에 이 생성 일자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확인해서 그대로 적어주고, in 위키피디아라고 적어야 됩니다. 영어로 쓸 때는. 자, 이렇게 꼭 쓰세요. APA에서는. 그 위키피디아에 있는 형식은 무시하고, 거기서는 이 날짜하고, 주소만 가져오고, 링크만, 여기다가 위키피디아, 이탈리아로 써주고,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한국어로 쓸 때는 똑같죠. 똑같고, 날짜가 앞으로 올 때는 쉼표가 들어가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점을 찍고 위키백과가 큰 따옴표로 할 건지 이탈리아로 할 건지 그거를 정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한국어로 쓰게 되면 아까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원래 주소에 보게 되면 퍼센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URL 전용 문자 코드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보기도 싫고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거를 그대로 쓰지 말고, 이거를 그대로 썼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요 부분을 잘라내고, 요까지 엔드 기호 앞에까지 잘라내고, 그냥 여기에 제목 요거를 그대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도 접속이 되고, 이렇게 입력을 해도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이렇게 줄여주면 참고문헌 목록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위키백과를 한국어로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영어로 쓸 때는 요 in 쓰는 거, 그거는 꼭 이렇게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뉴스 기사도 우리가 저기 보고서 쓸 때, 학교에서 대학생 리포트 쓸 때 또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뉴스 기사가 이렇게 종이로 된 신문이 나오는 신문사 기사가 있고, 온라인 기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이다, 경향신문이다, 조선일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원래 종이 신문이 있죠. 그런 게 인쇄 버전이고, 온라인에서만 나오는 신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로는 인쇄가 되지 않는 신문들, 물론 이제 두 개 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 지면에 몇 페이지에 인쇄가 되는 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인쇄 버전이고, 그 다음에 그냥 온라인에서만, 온라인 언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나타나는 신문 기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차별해서 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영어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쓰는 건 똑같죠. 기사를 작성한 사람, 기사의 일자, 기사의 제목 쓰고, 자, 물음표로 끝나는 거, 물음표 쓰는 거, 여기다 다시 점을 찍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신문의 이름은 이탈체로 씁니다. 그 다음에 점을 찍고, 그게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으면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만약에 이게 그냥 신문에 나와 있는 거다, 종이에 나와 있는 거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필요가 없죠. 이 부분 필요가 없고, 제일 뒤에 마침표는 찍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URL이니까 마침표가 없습니다. 한국어 문서인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그대로 똑같이 적어주는데, 이 신문사 이름만 큰 따옴표로 적어주든지 이탈체로 적어주는데, 이게 URL이 아니니까 마침표를 뒤에다 적어줍니다. 그럼 이거 온라인 버전인 경우에는 좀 다른 게, 이 경우에는 신문사 이름은 정체로 쓰고 기사 이름을 이탈리아로 써요. 이게 완전히 차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제공되는 기사인 경우에는 기사가 이탈리아고, 그 신문사의 이름, 언론사의 이름은 정체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혼동되지 않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URL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을 찍지 않습니다. 이 URL은 꼭 입력을 해야 되고 점을 찍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심해서 헷갈리지 않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 아, 이 신문 기사가 원래 종이 신문에도 있는 거구나, 아니면 이건 온라인에서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기사를 읽는 사람이, 논문을 읽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도 참고문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유튜브를 작성한 사람, 자, 마침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보게 되면 이게 왜 그 약자가 아니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예명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아이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나 뭐 채널명 이런 거를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명이 아니고, 실명인 경우에는 당연히 성 쓰고 쉼표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유튜브 동영상의 제목을 쓰고 요 뒤에 이렇게 대괄호로 비디오라고 적어줍니다. 비디오. 그 다음에 점을 여기다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튜브라고 찍어주고 써주고 점을 찍습니다. 이건 이탈리치를 쓰거나 앞에 인을 쓰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딱딱한 정자체 모양으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그 유튜브의 주소를 링크를 받아서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일반 링크고 이거는 축약 링크인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한국어로 쓸 때는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비디오라는 말을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매체의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유튜브든 그대로 적어주는데 이 제목만, 그 영상의 제목만 따옴표로 쓸 건지 이탈리아로 쓸 건지를 정해서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URL이니까 뒤에 마침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문서를 참조하게 되는데, 웹사이트는 개인이 작성하는 게 있고 어떤 단체나 기관, 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겠죠. 그 차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하는 사람이 이름이 있겠죠. 이름을 적어주고 이 기사의 내용을, 기사의 제목을 이탈리아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사이트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보통 요 사이트하고 요 사이트 이름이 같죠. 이렇게 그렇게 적어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적어주고 없으면은 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어인 경우에도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탈리아로 쓰는 부분을 큰 따옴표로 할 건지 그대로 이탈리아로 쓸 건지만 정하면 되는데, 이게 블로그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블로그는 이거하고 이게 반대죠. 그죠? 블로그에서는 이쪽은 정체로 쓰고 블로그의 이름은 큰 따옴표로 이탈리아로 쓰는 거예요. 한국어로 치면 큰 따옴표. 이거는 블로그는 논문, 학술지 논문하고 같은 형식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블로그인지 홈페이지인지 헷갈릴 때는 그 정확히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블로그는 그러니까 이 순서상으로 글들이 계속 뭐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시간의 역순에 의해서 가장 최근 게 제일 앞에 쭉 오는 거고, 일반 홈페이지는 뭐 자기소개 페이지도 있고 무슨 뭐 이게 뭐 인사말 같은 것도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구분될 필요가 있고, 근데 정 구분하기 힘들면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그렇게 적어주면 돼요. 기관인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기관 단체명을 써주는데, 이게 만약에 약자로 WHO 약자로 쓰죠. 약자로는 절대 쓰면 안 되고 이 풀네임으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 문서에 작성 일자를 적어주고 이쪽에 제목을 적어주는데 이탈리아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사이트 이름은 이거랑 같죠. 지금 이거랑 같으니까 적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관의 이름이 저자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트 문서의 주소를 적어주면 되고, 한국어로 쓸 때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형태인데 이 날짜 쓰는 것만 좀 달라지고, 이쪽에 이탈리아로 쓸 거를 큰 따옴표로 할 건지 그대로 이탈리아로 쓸 건지, 자, 이 원칙만 잘 정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인용하는 뭐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쇼핑몰의 코멘트에 리뷰에 누가 이렇게 썼다, 그런 거를 뭐 인용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인용하는 방법에 대한 원칙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리포트 쓸 때 가장 많이들 쓰는 것들 위주로 제가 일단 여기서 추려 놓은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이 워드에도 대충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블로그니까 여기 이탈리아로 되어 있는 거고, 자, 독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블로그니까 블로그 이름이 이탈리아로 되어 있고 끝에는 마침표가 없죠. 이거는 이제 유튜브 비디오인 경우에 비디오라고 쓰고 점을 찍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책인 경우에요. 근데 아까 했던 거랑 좀 다른 게, 이거는 뒤에 A, B가 붙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만약에 A, B가 없으면 이 본문의 이 참고 문헌을 인용할 때 이거랑 어느 게 어느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문에 예를 들어서 자, 이 말을 쓴 게 어떤 논문이다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데
이거를 따라가 보면 두 개가 있잖아요. 똑같은 게 저자 이름하고 연도가. 그러면은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나다 순으로 넣은 다음에 자 A, B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거는 수동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저자와 발행 일자가 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A, B를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여기는 여기까지 이탈릭처로 적어줘야 되는 거 됐고, 끝나는 부분이 URL이 아니니까 마침표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3판 4판 하는 거는 이탈릭체가 아니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적어주게 됩니다. 2판 3판 5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 사람인 경우에 뒤에 엔드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저는 안 해주는 걸 택했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종이신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신문의 이름, 기사 제목, 작성자 이런 식으로 쓴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문헌이 있고 외국어 문헌이 있으면 보통 한국어를 먼저 쓰고 외국어를 씁니다. 이것도 원칙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위키피디아는 in이라고 써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영어로 쓸 때는 책 제목은 이탈리아로 쓰고 뒤에 몇 번째 판인지 이것도 몇 번째 서수로 적어주는 거예요. 3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고 third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약자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은 풀네임을 쓰지만 그러니까 스펠링을 다 해주지만 이름은 약자로만 적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에 보게 되면 이름이 두 자인 경우에는 가운데 하이픈을 영어로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하이픈을 넣고 적어줍니다. 이것도 일단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 하이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앞글자만 쓰면 돼요. 아니면 하이픈을 쓰지 않고 띄어서 쓰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도 한 글자만 씁니다. 근데 이름에 두 글자인데 하이픈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아줘요. 근데 이거는 표기상의 원칙이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문에 인용을 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년도 했다. 그러면 이제 A인지 B인지 여기다 적어주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요 블로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하기 위해서는 강감찬이라고 쓰고 이게 2021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적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논문을 쓸 때는 자 여기에서 인용한 논문만 참고 문헌만 이쪽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가서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거나 여기에는 있는데 본문 안에 인용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따주게 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이제 학교에 뭐 과제로 내는 보고서를 낼 때는 참고 문헌이 이 정도만 해도 적은 편이 아니죠. 근데 이제 조금 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 참고문헌 다는 게 장난이 아니죠. 이거를 연결해서 써야 되고 쓰다 보면 이렇게 해서 중간에 다시 뭐 다른 참고문을 또 넣어주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따르기가 포맷을 시키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MS 워드에서 참고문을 다루는 방법은 이렇게 수동으로 다 입력을 한 다음에 내가 이 소트해서 이 소트도 이렇게 한 다음에 홈에서 여기 보면은 이 정렬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정렬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문헌이 몇 개 안 될 때에는 여기다가 내가 수동으로 쳐서 관리를 해도 괜찮은데 문헌이 이 정도만 되더라도 좀 복잡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인용됐는지도 봐야 되고 연도도 찾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할 때 참조해서 워드에서 출처 관리라는 걸 꼭 쓰세요. 이 부분. 그럼 스타일은 여기 여러 개가 있죠. 아까 우리 위키백과에서도 본 적이 있죠. 제일 위에 있는 게 APA고 제가 아까 설명한 거는 몇 판이었어요? 7판이죠. 근데 우리 MS 워드는 최신 버전도 6판이에요. 7판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 6판은 10년도 넘었어요. 나온 지가.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 중에 어떤 걸로 쓸 거냐를 걸 일단 선택을 하나 하고 출처 관리를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놨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내가 이 PC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고 여기 있는 거는 여기에서 이 문서에서 쓴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를 제가 다 이렇게 지우고 자 지웠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MS 워드 처음 열면
자, 이런 문서들이 작성된 게 그러니까 정리가 된 게 보일 거고, 이 중에 내가 이 보고서에서는 자, 이거를 일단 단계다 쓰겠다 그러면 이쪽에 복사를 해줍니다. 이것도 갖다가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모아놓은 참고문헌 정보들을 이렇게 여기서 쭉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논문을 쭉 써나가면서 내가 정리하면서 쓰던 것들을 이쪽에다 쭉 적어주게 됩니다. 물론 전부 다 당겨왔는데, 새로 만들 때는 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내가 새로운 논문을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은 책을 적어주고, 필요한 게 뭔지 알겠죠? 저자인지 제목인지 이런 걸 꼭 적어주고, 주의할 점은 이거를 꼭 선택하세요. 보통 참고문헌을 전문적으로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MS 워드를 쓰면 안 됩니다. 이 다른 참고문헌을 전문적으로 다뤄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것도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할 건데, 보통 크게 두 가지 괜찮은 게 있는데, 엔드노트라는 거 빼고. 근데 이 기능은 워드가 독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해주는 거. 일단 책인 경우에는 영어 책인지 한국어 책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영어 책인 경우에는 주의할 점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그 날짜를 쓸 때 연도를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일자 쓰는 건 없네. 여기에서는 일자를 쓸 때라든가 아니면은 판번호, 자, 책인 경우에는 판번호가 있겠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어 책인 경우에는 쭉 해보면은 연도가 있고, 판번호 같은 거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영어로 적어야 됩니다. 영어로. 여기다가 3만 쓰거나 아니면은 3판 이렇게 쓰지 말고 꼭 영어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어로 된 저널 기사를 쓸 때도, 자, 주의할 점은, 여기도 그걸 안 적어놨네. 독도, 이런 거, 월, 이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1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1월이니까 1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영어로 적어주고 영어로 저장하는 거, 이런 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샘플로 적어놨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있는 대로 다 적어주면 돼. 필요한 것들을 다 적어놓으면 이거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 때 책으로 할 건지, 책에 있는 몇 장, 저널기사는 학술 논문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나 학술 기사는 이걸로 하세요. 학술 논문은 이걸로 하고, 정기간행물은 신문 같은 거, 신문 잡지는 이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학술 논문집은 우리 그 발표하는 거에서 컨퍼런스 이런 건데, 뭐 좀 볼 건 없고, 나머지는 이제 웹사이트 문서 이 정도만 우리가 쓰면 됩니다. 쓰고 여기다가 맞춰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좀 중요한 건데, 자, 사람 이름을 입력할 때 이 편집에다가서 한 사람씩 입력을 하는데, 한 사람이면은 여기다 써도 되지만 한 사람인 경우에 글 쓰지 말고요. 한국어 문헌을 쓸 때는 모든 여기다가 이름을 따로, 성 따로, 이름 따로 쓰면 안 되고, 성에다가 한글 이름을 다 적어줍니다. 영어인 경우에만 성과 이름을 따로따로 써줍니다. 아니면은 단체 이름인 경우에는 이쪽에 회사를 클릭해서 이쪽에다가 적어줘야 되는 거고, 회사 이름인 경우에는, 어떤 기관의 이름인 경우에는 무슨 협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무슨 유튜브에 무슨 닉네임이다, 그런 경우에도 요 성에만 적어주는 겁니다. 분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외국식 이름인 경우에만 성 이름, 중간 이름을 따로따로 분리하고, 여기도 반드시 한국어니 미국인이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는 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은 내용이 동일하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쪽은 워드 전체에서 관리하는 거고, 이쪽은 이 문서에서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제가 A, B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게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자, 여기에 제가 이 논문을 갖다 쓸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여기다가 논문을 갖다 쓸 때 괄호 안에다가 논문을 넣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용 삽입을 눌러요. 그러면 없죠. 없으니까 새 출처는 새로 만드는 거니까 만들어진 걸 갖다 쓸 거거든요. 출처 가져보면 아 옛날에 내가 이거를 만든 적이 있었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 A가 뭐였죠? 다른 책, 요 책을 여기다 인용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요 책이거든요. 이걸 이제 쓸 거예요. 그럼 여기다 된 거예요. 닫게 누르고 여기다가 인용 삽입을 눌러서 자, 여기 나타났죠.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이거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제일 아래 보게 되면 변경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내가 변경할 수가 없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문서를 여기다가 이 논문에 이 문서 하나를 썼죠. 그럼 나중에 참고문헌 만들 때 여기다가 참고문헌 이렇게 해놓고 그럼 참고문헌 쓴 것만 이쪽에 찾아서 적어놔야 될 때 자 인용 삽입을 누르지 말고 여기 참고문헌을 눌러서 참고문헌 형식을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 중에 그냥 이런 제목을 빼고 요 참고문헌 자체만 넣으려고 하면 참고문헌 삽입이라는 걸 눌러요. 그러면 이 본문에 내가 인용한 논문을 자기가 알아서 이쪽에다가 넣어줍니다. 한국어 형식으로 맞게 자기가 맞게 이렇게 넣어줘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강간찬 블로그를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따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삽입해서 없죠. 없으니까 출처 관리해서 자 강간찬이 만든 이 블로그 문서를 넣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넣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에다가는 인용 삽입을 해서 요거를 넣을 거잖아요. 자 넣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강간찬 괄호에 따르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서 화살표를 눌러서 인용 편집을 누르고 저자명을 빼고 제목을 빼고 연도만 나타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연도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바깥쪽에다가 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논문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논문 하나 인용했고 이 논문 하나 인용했잖아요. 그럼 참고문헌이 두 개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 지금 문헌이 두 개가 형성이 된 겁니다. 지금 이게 동시에 선택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다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랑 좀 다르죠. 생긴 게 이거는 MS 워드에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카피를 하고 다시 놓고 자 텍스트만 유지한 형태로 바꾼 다음에 내가 이 형태로 이렇게 수정을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물론 이 안에서도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수정을 해줄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이제 논문을 계속 쓰다 보면 업데이트를 계속 하겠죠. 그렇게 되면 도루묵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다 하고 나서 이거를 텍스트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이거는 지워버리고 이거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수정을 하면 되고 이런 것도 귀찮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놔둬도 됩니다. 네, 이 상태로 그냥 그 글자 모양만 그렇죠? 요 글자 모양이 이거는 바탕체에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글자 모양만 바꿔줘서 내가 나중에 논문 낼 때 제출할 때 요 모양을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지금 A가 있고 B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또 책을 하나 더 인용했어. 이렇게 해서 뭐뭐라고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뒤에다가 책을 하나 더 인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참조를 하고 출처 관리를 누르고 자 다른 책은 있구나. 그러면은 아까 무슨 책이었죠? 요거 연습용 책. 자 여기다가는 이제 요 책 집어넣고 여기다가 연습용 책을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목을 빼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똑같은 게 두 개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요 인용은 뒤에서 도대체 어떤 거를 참조하는 건지 여기도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게 되면
지금 책이 두 개가 나와 버렸으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A, B 적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 출처 관리해서 가나다 순으로 보게 되면 이게 A죠. 다른 책이 A예요. 그럼 여기다가 편집을 눌러서 이거 출판 연도를 A로 바꿔줘요. A로 바꿔주는데 여기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자, 이쪽도 바꿔버리면 나중에 다른 논문을 작성할 때는 A라는 게 자동으로 붙겠죠. 그 논문에서는 둘 중에 이 책만 인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A를 붙일 필요가 없는데 A가 붙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정할 때는 자, 마스터 목록이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같이 있는데 두 목록을 업데이트 하겠느냐, 이쪽도 바뀌는데 이쪽도 바꿀 거냐, 그게 아니고 이쪽만 바꿀 거다. 그럼 아니요라고 누릅니다. 그럼 여기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만 바뀝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눌러요. 그럼 얘는 A로 바뀌겠죠. 다른 책은 이게 지금 A, B가 이게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A가 하나 붙어서 이게 소트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게 A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에도 제목을 빼줘야 되고, 그쵸? 바뀌었죠? 그럼 얘가 이제 B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두 번째 책이니까 요 책이 이제 또 B가 돼야 되는 거고, 둘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이쪽만 바뀌어야 되니까 다 두 개를 다 바꾸겠느냐? 아니다. 그러면 이쪽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B로 바뀌었죠? 이렇게 B로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아직 안 바뀌었죠? 여기서 업데이트. 그러면 B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또 뭐뭐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그러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쓴 책, 요 세 사람이 쓴 책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요 세 사람이 쓴 책을 복사해 주고, 자, 이 책을 인용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인용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썼거든요. 예전에는 만약에 저자가 3명에서 5명까지면 이렇게 다 적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 이름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그대로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놔둘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이 참고문헌에서는 모든 사람 이름이 다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도 여기 있는 거랑은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라서 그런 거고, 이제 MS 워드에서 지정한 자기 나름대로의 한국어 문헌 표기법을 쓴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아무튼 이 세 사람 이름을 적어주지만 본문에서 인용을 쓸 때는, 이런 거 쓸 때는 이쪽에는 사실은 어떻게 적어줘야 되냐 그러면, 자, 이것도 놔두고요. 저자와 제목을 다 빼고 연도만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앞으로 넘어와서 바깥쪽으로 와서 가로 열고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요 아래에 있는 요 부분만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줘야 이 인용이 된 부분에서, 자, 이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전체 이름이 다 나온다 하더라도 이 본문에서 연결해서 표기를 할 때는 대표자 한 사람 이름만 적어주고 왜라고 적어준다. 영어인 경우에는 또 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영어를 쓰겠죠. 영어인 경우에는, 자, 이게 세 사람이 쓴 거니까 복사하고, 이 경우에도 세 사람 이름이 다 나와 있죠. 성만 나옵니다. 성, and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영어인 경우에도 한 사람만 이름은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인용 편집에서 저자와 제목을 빼고 그 연도만 남겠죠. 그럼 바깥으로 넘어와서 가운데 요 여는 괄호만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을 표기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고 그 외 뭐 이런 말이거든요. and others 이런 말을 쓴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요. 원래는 이게 MS 워드에서도 이 자동적으로 어떤 참고 문헌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 A, B를 자동적으로 넣어주면 좋은데 이런 기능이 없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참고 문헌만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같은 걸 쓰게 되면 내가 같은 이름 같은 연도에 서로 다른 논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A, B를 다 붙여줘요. 붙여주고 이런 것들도 APA 7이냐 6이냐를 선택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쓸 건지 아니면은 이름이 다 나오는 형태로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데, 내가 수동으로 작업해서 꼭 원칙을 맞춰줘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방식대로 쓰면 되고,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죠. 그러지 말고 그냥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이건 MS 워드에 있는 APA 6판의 그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작성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리스트를 정의하는 방법하고, 이 가급적이면 이런 방식을 잘 생각을 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그냥 워드에 있는 기능 그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또 워드인 경우에는 영어 문서가 위로 올라옵니다. 자, 이것도 제대로 편집을 하고 싶으면 이거를 복사해서 내용만 붙여놓은 다음에 적절하게 편집을 하면 좋고, 이 안에서 편집한 거는 업데이트 하면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편집하는, 꼭 이 안에서 편집을 하고 싶으면은 다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편집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 출처의 동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연결되는 게 안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복사해서 이것처럼 또 붙여 넣어서 별도로 관리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간단하게 뭐 몇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고문헌이 또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수동으로 처음부터 관리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좀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보고서도 자주 작성해야 되고 아니면 대학원 이상에서 좀 제대로 된 페이퍼를 써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참조 기능을 적어도 이런 기능으로 써야 되고,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참조 기능을 다루는 소프트웨어를 쓰기를 이제 권장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내는 리포트도 항상 이렇게 참고문헌을 잘 작성해서 이 보고서의 어떤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이 보고서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의미 있게 이렇게 평가될 수가 있겠죠.